TDF 펀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하는데 연금저축이나 IRP로 투자할 때 유용한 펀드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많이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TDF 펀드가 뭔지, TDF를 고를 때 좋은 팁과 100% 활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일영TV입니다. 제가 이번에 쓴 책 1등 기업 주식을 사라 아직 안 보신 분들 있나요? 제가 아직 영상에서 다 알려드리지 못한 꿀팁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꼭 한 번씩 보시고 저랑 같이 210억 될 때까지 쭉 같이 가보시죠. TDF 펀드에 대해서 괜찮은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TDF란 타겟 데이트 펀드의 약자입니다. 목표 날짜를 정해놓은 펀드라는 건데요. 무슨 날짜냐 하면 은퇴의 날짜입니다. TDF 펀드의 이름 뒤에는 2030, 2035, 2040 같은 연도 표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40이라면 2040년에 은퇴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는 뜻입니다. TDF 펀드는 은퇴 시기가 많이 남은 젊은 사람들은 주식형 비중을 많이 하다가 은퇴할 때가 가까워지면 주식형 비중을 줄이고 채권형 펀드의 비중을 늘려가게 됩니다. 펀드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2040 같이 앞으로 20년 정도 남은 펀드는 주식 비중이 70% 정도 되고 목표로 한 시점이 되면 주식 비중이 30% 정도까지 줄어듭니다. 헷갈릴까봐 다시 말씀드리면 젊을 때는 2040으로 가입했다가 5년 지나면 2030으로 갈아타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 40세 정도 되는 사람이 2040을 가입하면 초반에는 주식 비중이 컸다가 2040 펀드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주식 비중을 줄여간다는 얘기입니다. 연금은 다달이 적립식으로 장기간 붙게 되는데요. 적립식으로 펀드를 붙게 되면 초반에는 투자한 돈이 많지 않고 앞으로 부을 돈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서 마이너스가 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싸게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20년 정도 붙게 되면 적립금이 수억 이상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좋다고 100% 주식형으로 하고 있다가 정작 은퇴해서 연금을 개시하려는 때 주가가 폭락하면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TDF 펀드는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주식형 비중을 줄이고 채권형 비중을 늘려가는 겁니다. 그런 관리를 개인이 알아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동으로 해주는 게 TDF입니다. 어때요? TDF 펀드 괜찮은 것 같으세요? TDF의 개념은 좋습니다. 주식형으로만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는 괜찮은 펀드입니다. 그리고 좋은 주식형 펀드를 잘 골라서 투자하고 중간에 안 좋아지면 다른 펀드로 갈아타가면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시간이나 지식이 없고 그렇게 관리해 줄 수 있는 관리자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괜찮습니다. TDF 펀드가 특히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좋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를 할 때 예금이나 보험으로만 하고 있는 분인데 주식형 100%로 바꾸는 건 불안해서 못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하기에는 괜찮습니다. 아주 높은 수익률은 안 바라고 그냥 중간 정도만 가도 괜찮다. 예를 들면 연평균 5, 6%만 나도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괜찮습니다. 미국 같은 금융 선진국에서는 퇴직연금을 운용할 때 아무 상품도 고르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TDF로 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퇴직연금을 소비자가 아무것도 고르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예금에 넣어주죠. 아직도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80%가 1, 2%짜리 예금이나 보험에 들어있어서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TDF가 고수익은 안 나도 예금보다는 훨씬 좋은 수익을 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제도적으로라도 이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도적으로 되기 전에는 개인적으로라도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금저축이나 IRP를 할 때 TDF 펀드로만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TDF 펀드는 주식과 채권이 섞여 있는 혼합형 펀드라서 수익률이 주식형 100%인 펀드보다는 높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TDF 펀드 중에는 2030 같이 목표 시기가 가까운 것보다는 2040처럼 멀리 남아있는 펀드가 주식형 비중이 커서 수익률은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M사의 TDF 펀드를 보면 2020년 수익률이 2045는 17.3%, 2040은 16.37%, 2035는 14.88%, 2030은 11.62%의 수익률이 났습니다. 작년에는 주가 상승기여서 주식형 비중이 클수록 수익률은 더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대신 하락기에는 주식형 비중이 작을수록 수익률이 더 좋아지겠죠. 2020년에 S&P 500 지수 수익률이 16.26%였으니까 2045나 2040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글로벌 1등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들은 2020년에
30% 안팎의 수익률이 났으니까 TDF 펀드보다는 훨씬 수익률은 높았습니다. TDF 펀드의 수익률은 운용사별로는 어떤 주식을 많이 사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달라집니다. 어쨌든 TDF 펀드는 주식과 채권을 섞어서 혼합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주식형 100%인 펀드와 채권형 펀드의 중간 정도의 수익률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생각한다면 TDF보다는 주식형 100%인 펀드가 수익률은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TDF 펀드를 꼭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주식형 100%로 투자하는 게 가능하지만 퇴직연금이나 IRP에서는 주식형이나 주식 혼합형 펀드는 최대 70%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0%는 예금이나 채권형 펀드 같이 안정적인 상품으로 해야 하는데 이런 상품은 안정성은 있지만 수익률이 너무 안 나죠. 그런데 이 30%를 TDF 펀드로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IRP를 TDF 펀드 100%로만 할 수도 있고 주식형 70, TDF 30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연금이나 IRP를 할 때 좀 더 고수익을 원하는 분이라면 글로벌 1등 기업 주식 펀드로 70%를 하고 TDF 중에서 목표 시기가 오래 남은 펀드로 30%를 하면 됩니다. TDF 펀드를 고를 때 내가 은퇴할 시기가 2030년이라고 해서 꼭 2030으로 가입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2030년에 은퇴를 하더라도 좀 더 고수익을 원하는 분이라면 2040이나 2050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2030년에 은퇴를 하더라도 연금을 바로 그때 개시할 게 아니라 2040년쯤 개시하고 싶다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2040을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투자 성향이나 연금 개시 시기 등을 고려해서 고르면 됩니다. 연금을 개시한 후에도 개시율 수익률을 높이면 같은 돈으로도 연금 수령액이 더 늘어나는데요. 연금 개시 후에 예금이나 채권형 펀드로만 넣어놓으면 수익률이 낮아서 연금 수령액이 많지 않습니다. 연금저축펀드나 IRP는 개시 후에도 주식형 펀드에 투자를 할 수가 있어서 연금 수령액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대신 개시 후에 전액 주식형 펀드로만 하면 연금 수령액이 매달 늘었다 줄었다 할 겁니다. 그래서 개시 후에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지만 예금이나 채권형 펀드보다는 높은 수익을 올리고 싶다면 TDF 펀드에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식형과 채권형 펀드를 가지고 자산 재배분을 해가면서 잘 투자하면 더 높은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나이 들어서 그런 관리를 하는 게 어려울 것 같으면 TDF 펀드에 넣어놓고 신경 쓰지 않고 놔두면 됩니다. TDF 펀드가 연금을 위해서 나온 펀드이긴 하지만 연금용이 아니라 일반 펀드로도 할 수 있습니다. 펀드 이름 뒤에 클래스 코드가 C-P2이나 C-퇴직2 아니면 C-RE 같은 펀드는 퇴직연금이나 IRP용이고 C-P나 C-P1E 같은 펀드는 연금저축용입니다. P자는 펜션이라는 뜻이라 P자나 퇴직이나 R자가 없는 A-E나 C-E 같은 펀드는 일반용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TDF 펀드는 어떤 회사께 좋을까요? TDF 펀드를 출시한 운용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선진국에서는 TDF를 운용해온 역사가 오래됐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서 대부분의 국내 운용사들은 선진국의 운용사들과 제휴를 맺어서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미국의 캐피탈그룹과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미국의 티로프라이스와 KB자산운용은 뱅가드, 또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은 BNP 파리바그룹과 한화자산운용은 JP모건과 키움투자자산운용은 SSGA와 교보악사자산운용은 악사그룹과 NH아문디 자산운용은 웰스파고와 제휴를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독자적인 모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용사들마다 운용 전략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TDF 펀드들은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합니다. 주식이나 채권을 특정 국가에만 몰빵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용 전략이나 주식 규정도 비슷해서 운용사들마다 TDF 펀드들의 수익률 차이도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TDF 펀드가 출시된 지가 5년이 안 돼서 검증이 되진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객관적인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 거라 영상에서 특정 회사의 상품이 좋다는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좋은 펀드를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최소한 3년 이상 된 펀드들 중에서 펀드닥터에서 태극마크 5개나 모닝스타에서 별 5개로 제일 높은 평가 등급을 받은 것이라면 상대적으로 괜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TDF 펀드로 퇴직연금이나 IRP로 투자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 아래 설명글에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일영TV였습니다.